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가 또다시 농경지로 유출됐습니다. 이 침출수 유출이 장마철을 앞두고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조류지에 보관 중이던 폐석산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시커먼 침출수는 모내기차를 맞아 물을 대는 인근논으로 유입됩니다. 폐석산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은 지난 6일 늦은 밤으로 올해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비소 등 1급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이다 보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지역에서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갈 텐데 계속해서 이걸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폐수가 유입이 된다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이 잦은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침출수 처리 시설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를 1차 처리해 외부에 있는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침출수 양이 늘자 밖으로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처리 시설을 해놓고 처리는 안 오면서 폐수가 자꾸 쌓이니까 어딘가 모르게 관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완공한 침출수 처리 시설의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수막 설치 등 긴급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이제 정상적으로 120도를 못 돌리고 그 처리장 삼산단이나 처리장 나가는 양만큼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침출수 처리 시설의 차질이 계속될 경우 곧 시작될 장마철 동안 침출수 유출이 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장마 전까지 침출수 처리 시설의 정상 가동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빈말이 될 상황에 놓이면서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원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전주시 감사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채용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고 내용을 바꿔내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한 사회복지시설. 지난 2017년 6월 생활복지사 1명을 뽑기 위해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6월 25일부터 채용시까지로 정하더니 사흘 만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뽑을 때는 2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라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 워크넷에는 경력직 직원이 아닌데도 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 공고를 바꿔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설은 닷새 만에 생활복지사 채용을 마쳤습니다. 간도 가보셔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나마 급하게 조금 채용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유생원 1명을 뽑으면서 서류 전형 심사 자료조차 없이 합격자를 정한 뒤 면접을 보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경로당 전담 사회복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서류 접수 기간을 5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직원을 뽑을 때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업무 실수죠. 감사 결과 그대로 된 것이니까 그 당시 현재 관장이나 국장이 없는 상태였고요. 전주시는 두 기관에 각각 관련자 경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 전주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잇따라 직원 채용 규정을 위반하면서 전주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힐링센터를 만들어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소설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하며 인터넷 인문학 강의 회원들을 속였는데요. 알고 보니 학력과 이력, 심지어 고향까지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힐링센터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지금 아니 작업실이에요 여기가. 작업실? 네. 이곳의 운영자는 소설가인 55살 안모 씨. 안 씨는 지난 2010년부터 SNS를 통해 모집한 인문학 강의 회원들에게 힐링센터를 만들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안 씨는 전주 외곽에 이 같은 힐링센터를 지어놓고 피해자들에게 센터 수익금을 나눠주고 또 평생 노후까지 보장해주겠다며 속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의 회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돈은 7억 원가량. 안 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학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했지만 학력과 이력은 물론 고향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회원이 15,000명이 있었고 매일 글과 인문학 콘텐츠가 올라오고 댓글 쓰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거짓말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경찰 조사 결과 투자금의 대부분은 고급 외제차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이 넘게 특별한 직업 없이 그런 큰 집에서 여유 있게 생활한 금액으로 쳤을 때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안 씨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는 지역업체가 40%가량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달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발전 규모는 90메가와트로 사업비는 1,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시공의 40%는 지역업체 몫입니다.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정도와 자기자본 비율 등 공모 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는 서너 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나마 전기사업체가 아닌 건설업체의 동무대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체는 거의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5%에서 많은 데는 10% 이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도 높은 공모 자격 기준은 결국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와 성장을 막을 거라며 사업자 공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가 사실상 패싱되고 있으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미 공고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 이익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업체 누가 더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선택할 문제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역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도 의원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이 시범적이지만 1987년 건설 이후 처음으로 열려서 바닷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충남과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금강과 새만금의 해수 유통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지난 6일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게 했습니다. 생태계 복원, 농경지 피해 등을 따져봐 해수 유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심은 지난 1990년 완공된 금강 하구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충청남도가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자고 요구해왔고 전라북도는 반대해왔습니다. 짠 바닷물로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취수장 등을 상류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거쳐 금강 하구뚝의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유통시키는 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걸쳐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바닷물 유통 논의에 줄 영향도 주목됩니다.
환경단체는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새만금호 수질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거꾸로 1년간 바닷물 유입을 막아보자는 실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을 평가하고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단체의 요구로 진행되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실험이 금강과 새만금 바닷물 유통 논의에도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의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조성됩니다. 남원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예방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고용노동부 공공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돼 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수 관사터에 건립될 이 어린이집은 오는 2021년 3월 무렵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실내 놀이시설까지 함께 조성하고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들이 그간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이번에 공공돌보미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원시가 노암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인식 개선 사업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예방 활동을 선도하는 마을입니다. 다양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고산면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완주군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테마식물원 등에 7만 4천여 주의 무궁화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바다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군산시와 해경은 주요 항포구에서 선박의 항법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홍보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 여당의 부산 경남 편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7차례나 방문하고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 별도로 PK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반면 제3금융중심지를 비롯한 전북의 현안은 줄줄이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평화당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로 도민들의 자존감을 쇠약시키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전북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주지검 윤은걸 검사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검사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지금의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에 대한 법률과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에 불과해 오히려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검사장은 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입법부와 사법부, 국민들이 검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설립자 등이 구속된 전주 완산학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에 임기가 끝나 중임 신청을 요청한 6명의 완산학원 이사에 대해 중임을 거부하고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새로운 이사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사회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승진과 임용 인사를 바로잡고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의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발급됩니다. 전주시는 시민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카드사에서 10% 할인, 전주시가 추가로 20%를 할인하는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드사 10%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 30만 원을 넘어야 하고 전주시의 20% 마일리지 할인을 받으려면 월 11회 이상 버스를 타야 합니다. 카드는 인터넷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검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강과 호수에 있는 유람선과 오리배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도는 익산 웅포 유람선 사업장과 전주 덕진공원 오리배 사업장 등 4개 시군 유선 사업장의 인명구조 장비와 선박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와 선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순창 28, 남원 16.5, 전주 1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현재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임실과 남원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등 21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